오늘은 강항 관련 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 대해 논해보겠다. 강항 연구뿐 아니라 질적 논문을 준비하는 연구자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2000년 이후 강항 관련한 연구는 강항의 생애와 시문 연구, 수은집과 간양록 등의 문적 중심의 연구가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강항의 주요 저술서인 간양록 필사본의 필적 연구와 강항 기초, 강감해여, 문선찬주 등의 문적에 대한 가치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특히 최대호와 안동교는 강항 시문 연구와 생애를 통해 강항의 시문에 대해서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애정을 담아 기록했다. 강항의 생애에 대해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학문과 예술을 추구한 선비의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기철, 오종일, 박맹수는 사상적 접근, 이희재의 종교적 접근, 이해준의 문화적 접근 등이 있다. 이어 카츠라시마 노부이로, 김경록은 역사적 접근, 김경옥, 박세인, 송일기, 안현주, 안동교는 문학적 접근 등으로 주목했다. 또 한일 양 국민의 관점에서 방기철은 강항이 1597년 7월 일본 수군에게 붙잡혀 1600년 5월까지 일본에서 생활했던 피로인으로 자신의 견문을 바탕 삼아 간양록을 저술한 것이다. 그리고 방기철은 간양록을 토대로 강항이 일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강항이 화이론에 근거하여 일본을 이적시하면서도 당시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 환경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기술하였다. 사상적 접근에서 오종일은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잡혀간 강항의 충절정신과 일본에 전해준 조선의 유학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간양록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강항은 진유적 면모로 단순한 주자학이 아니라 그 유교의 참다운 의식과 정신을 전파하려 했다. 강항은 조선의 유학을 외국의 지식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사들에게 강항의 유학적 사상을 전하며 훗날 유교적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항의 유학은 일본의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서술했다. 박맹수는 강항이 학문 형성과 학통, 피란 및 일본 주자학의 개조 후지와라 세이카와의 만남의 과정, 1597년 10월부터 1600년 4월까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에 집중했다. 이어 강항이 수행한 학문적 역할,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미친 학문적 영향에 주목했다. 이후 후지와라에 의해 일본에서 꽃핀 주자학을 대표하는 3인의 학자와 다산 정약용 간의 학문적 대화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종교적 접근에서 이희재는 강항이 귀국 후간 양록을 편찬하여 당시 일본의 정황을 소개해 밝혔다. 또 강항이 교토의 후시미성으로 옮긴 후 당시 교토 오산의 하나인 소코쿠지의 묘수원의 승려인 세이카와 교유에 주목했다. 문화적 접근을 살펴보면 이해주는 수은 강항과 내산서원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준비 문제를 다뤘다. 영광 지역이 다른 지역의 문화 브랜드와 경쟁하여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강항과 내산서원은 내용상 인물자원, 유교문화로 분류된다. 유교 유적은 다른 유적과 다르게 흥미 유발이 어려우며 유적지 재방문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역사적 접근을 살펴보면 일본 학자인 카츠라시마 노부이로의 동아시아사의 일반적인 인식에 의하면 16세기 전후의 변동기부터 17, 18세기는 오늘날에까지 연결되는 국가의 지리정민족적 틀을 만들어가는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문학적 접근에서 김경옥은 강항의 저술활동 연구를 통해 첫 번째, 건거록은 16세기 말 17세기 초 일본에 대한 정보와 강항의 실기문학인 전쟁참화 체험수기라는 점에서 일찍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지방사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조선 선조대변방의 방어체계, 해안지역 수군진보의 설치, 전선건조, 수군훈련, 전공자에 대한 예우, 변장에서 지급되는 시급, 도서지역의 어연과 토지 등을 연구했다. 또한 박세인에 의하면 강항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정유재란 때 일본에 피로되었다가 1600년에 생환한 문인이다. 생환 이후에는 사는 곳인 영광을 떠나지 않고 강학과 작시로 소일하였는데 그의 문집인 수은집에 전하는 시문 대부분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강항은 절의 사상의 실천에서 호남인의 정의로운 정신과도 일맥상통하였다. 그리고 17세기 초반 호남의 문맥은 강항으로 인해 문제라는 도덕적 엄정성의 구비로 새로운 전통을 형성했다.
이렇듯 강항의 문학적 교유에서 풍성한 인맥은 호남의 문맥으로 당시 조선의 문학적 전통을 정립해 갔다. 그러면서 강항은 고려조 유학의 학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듯 전국의 풍성한 인맥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라고 평가하였다. 송일기한 현주는 간양록의 내산서원 소장 필사본과 후대에 간행한 목판본을 교감하여 필사본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강항 관련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그의 역사와 문화적 측면과 문학적 업적을 조명하고 조선시대에서의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향후 교육기관과 학교에서 강항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강항학은 학생들에게 그의 업적에 관한 가치를 전달할 수도 있으며 기존 연구와 이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의 틀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연구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또 2019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강항 노드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강항 관련 문화자원 활용 방안의 연구 가설을 검증한다. 강항 노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 그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강항 관련 문화자원 활용 방안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참고 문헌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를 참고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위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 논문은 연구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 작성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다음 호부터는 이 연구의 본론으로 들어가 이 강항 관련 문화자원 고찰을 논해보겠다.